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처음 이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그 조직의 분들께서 저희 제가 일하는 연구소를 방문하셨어요.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처음 이제 이 컨퍼런스의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기 전에 오셨었는데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하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8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은 나도 저렇게 했는데 이건 도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너무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회의를 또 했더니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셔서 뭔가 될 것 같다고 홍콩에 가서 순시에를 만났는데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이것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모르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그런 우리 집단 지성, 뭐 집단 실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EGP, 이화 글로벌 인파워먼트 프로그램을 EGP라고 이제 약자로 부르는데 이 교육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가 배웠던 그런 지식과 실천을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주 정도 진행되고 약 아시아 지역의 여성 활동가, 주로 비정부 섹터 NGO에서 일하는 여성 운동가, 여성 활동가, 젠더 전문가, 인권 운동가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기에 약 20명 정도와 그리고 또 학자들 한 10분 정도를 초대해서 한 30명이 같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하는 그런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연구와 출판 그리고 네트워킹이 같이 결합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오는 그런 여성들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이슈가 다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젠더 기반 폭력, GBB라고 하죠. 환경, 개발, 교육, 정치, 이주, 여성 난민 이런 문제들을 다들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7년 운영을 했는데 45개국 정도에서 약 28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에, 이 사업에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하고 싶다고 원서를 입학 지원서를 보내온 분이 약 2,700명이었어요. 그동안 7년 동안. 이 말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런 교육과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제가 이 컨퍼런스 오거나이저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런 필요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함께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떤 교육이었는지에 대한 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세미나와 컨퍼런스 하는 방식이고요. 액션 플랜도 있고 그리고 스터디 투어라고 해서 각 한국의 많은 NGO나 정부기관에 가서 거기 일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거나 뭐 수요시에 참여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대한 기록들이 서울여성재단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가서 그 기록물들을 보고 또 포스트잇을 붙이고 했던 일이고요. 졸업식 하고 나서 기념으로 찍은 겁니다. 이런 교육이 사실상 얼핏 보기에 이주 교육이라는 것이 많은 데서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그 기관들에서 그 국제 사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컨퍼런스의 그 키 컨셉인 액티비스트 리서처란 말을 계속하죠.
저는 여성학을 전공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한 30년 여성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성학을 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액티비스트 리서처는 매우 익숙한 말이고 아까 오프닝 할 적에 새롭게 발견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여성 학도일 때부터 여성학은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연구와 삶의 현장이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또 대학원 수업에서도 그 당시에 86년도에 여성의 전화가 처음 설립됐었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여성주의 상담을 그 현장에서 진행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 때도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또 상담원과 스태프로 일했던 기억도 있고 경험도 갖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저 개인에게는 혹은 여성학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액티비스트 리서처 혹은 리서치 액티비스트란 말들이 매우 익숙하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EGP를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주 교육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은 연구와 그리고 출판, 네트워크를 같이 겸비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GP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발표한 그 순시에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오기 전에 페이퍼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는 그 지역에서 여성 문제와 여성 운동 혹은 액티비즘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는 건데 그냥 보고서를 써서 갖고 오지 않고 도착하기 전에 여러 번 그 수정 요청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해서 완성된 것을 갖고 와서 발표하고 발표한 후에 그 논문을 또 저널이라든가 책으로 출판하는 일들이 후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액티비스트들이 여성주의 이론과 그리고 연구 능력을 더 강하게 장착할 수 있다면 더 강한 액티비스트로서의 그 역량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EGP는 아주 강하게 페미니즘에 기반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진행 방법이나 교육 철학에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라고 하죠. 여성주의 교수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공유하는 원칙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의 경험, 여성의 목소리가 이 그 교육의 생산, 지식 생산과 실천 생산의 기반이 된다라는 철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누가 교수고 누가 학생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학자와 액티비스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부터 지식과 실천을 배운다. 그래서 상호적 배움을 두 번째 원칙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는 수동적 그 어떤 세팅이 아니라 내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서 새로운 지식과 실천의 어떤 모듈을 만들어내는 교육의 주체로 참여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당연하게 이론과 실천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성 연대,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를 만들자 이런 지향성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그 이화여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교육을 130여 년 이상 했다는 것과 또 여성학을 30년 이상 그 석박사 과정을 운영해왔다는 그 배경에서 EGP 교육을 설계할 때도 여성학, 여성주의를 토대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때 아마 이 컨퍼런스 조직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시아예요? 이런 질문을 학교 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좀 더
폭이 넓게 글로벌로 하지 그러세요. 왜 아시아예요? 약간 촌스럽게 혹은 폭이 좁게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 페미니스트들로부터의 비판도 많았어요. 아니 이제 뭐 이대가 좀 한국이 잘 살게 됐다고 아시아에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 교육을 통해서 또 과거 식민지 시대 우리가 수혜를 받았던 서구에 받았던 수혜를 다른 나라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비판을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시아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왜 아시아인가를 설명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됐고 논문도 많이 썼고 아까 발표한 김현미 선생님도 초창기에 그런 이론화 작업에 또 참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김현미 쌤하고 이 부분을 토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 프로그램, 이 사업에서 아주 인식론적 토대가 되는 아시아 페미니즘이란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그때 아시아는 지역적 의미의 아시아를 넘어서는 어떤 대안적 가치 혹은 담론 혹은 이론,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여성들을 아시아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서구 중심의 아시아 여성이 얼마나 가부장제와 문화, 가부장적 전통의 억압의 피해자인가를 말하는데 아시아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주체이다. 라는 그런 가치를 아시아 페미니즘이라고 말할 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아시아 페미니즘 혹은 뭐 아시아 여성 그럴 때 한국의 액티비스트나 한국의 활동가들이나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자기를 아시아 여성이라고 잘 정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아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들은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 그 지역의 여성 폭력, 그리고 가부장적 전통과 간섭,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 그리고 인종, 민족, 종교적 문제들, 지구와 개발, 뭐 자연재해. 아까 여기 나와서 그 발표했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슈를 다루듯이 이 여성들도 250명이 280명이 280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들은 이 여성들이 자기의 그 자기 나라의 여성 이슈와 액티비즘을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라고 해도 제가 1시간쯤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여성들이 이 교육을 혹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갔는가 혹은 어떻게 경험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혹은 사업이 끝나고 그 조사를 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변화되었는가를 물었을 때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감, 리더십, 배움, 치유, 배려, 의식고양, 긍정적 태도, 용기, 희망, 연결됨, 연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말을 하나로 압축하면 인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를 조금 더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 여기 오는 여성들을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교육에 오는 아시아 여성들은 분명히 교육 잘 받고 돈도 많고 그 나라의 아주 특권적 소수의 여성일 것이다. 물론 그런 여성도 있지만 아닌 여성도 많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경험인 여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혼자, 젊은 여성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간다는 것은 성매매와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그 불신과 비난까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성들에게 이 교육에 와서 축구를 하거나 뭐 태권도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시간도 있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첫 경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이 경험이 여성으로서 나는 처음 경험이었다. 이런 사소한 첫 경험들이 그리고 내가 인도의 불가족 천민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동료들과의 만남이 나에게는 첫 경험이었다. 이 첫 경험이 주는 어떤 새로운 도전과 용기들 그런 것들이 인파워먼트의 하나의 그 기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한 그 상호적 배움
그리고 여성주의자로서의 의식, 여기 오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요즘은 저는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초기에는 당신이 페미니스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해요. 아니요,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다만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혐오가 크듯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부분 여성주의자에 대한 혐오와 그 불신, 뭐 서구에 물들어서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이상한 여자들, 이런 그 혐오가 너무 크고, 또 실제로 물질적 혹은 물리적 테러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는 일도 많이 있고 반정부 운동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자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운동가들이 모인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여성들이 여기에서 나는 안전함을 느낀다. 나는 질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여성주의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발표자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각을 더 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지역에서 혼자 이 일을 하면서 매우 외로웠는데 여기 와 보니까 나 같은 일들을 하는 여성들이 전 세계에 있더라. 나는 거기서 매우 연결됨을 느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이 여성들과 연대해서 앞으로 일을 하면 힘을 얻을 것 같다라는 연결됨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 시위에 가서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고,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반정부 운동으로 사라졌다 돌아왔을 때 모든 가족들이 침묵했던 이유를 나는 수요 시위와 할머니들 만나보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내 삶의 연결됨을 발견하는 그런 다층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초국 그 여성들 간의 연대라는 것이 가능했죠. 물론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만 15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모든 것이 부드러웠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갈등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정말 투쟁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발표자가 LGBT 운동을 발표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가 나는 LGBT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지금 들어서도 난 이것이 왜 여성운동과 연계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발표를 한 활동가는 다른 데도 아닌 여성주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데 와서 내가 이런 질문을 들을 줄은 몰랐다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토론과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서 1년 후, 2년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상대의 공격을 통해서 나는 대중과 내가 생각한 LGBT 운동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공격했던 친구들은 내가 돌아가서 LGBT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고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논쟁과 논의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가 EGP 교육은 8년 동안 진행되었고 올해로 프로젝트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직 팀들이 왔을 때 더 열정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EGP는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데서 다시 이보다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안도감과 어떤 그 연결됨 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제가 마지막으로 EGP 관련해서 일하는 주인데 공식적으로 이 일을 발표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